신재민과 이 김동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동수 박사님께서 정리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네, 그 신재민, 정말 저는 그 놀라운 젊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신재민,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현존하는 어느 정파의 편을 든 것이 아니죠. 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관료사회의 병폐를 정면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여나 야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시의 관문을 뚫고 중앙부처 공무원이 된 수재이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모인 그 공직사회는 국가 국민보다도 조직의 이익을 철저히 앞세우는 집단 이기주의에 병들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부처의 상대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을 합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 미친 듯이 일하죠. 말할 수 없이 맹목적이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겁니다. 한때 우수했다는 인간들이 공직사회의 병폐를 물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보가 됩니다. 그 사회에 살아남고 올라선 고위공무원들, 그 인생이 명예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서구 선진국들을 차치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국가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상식과도 같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충실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결국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그만큼 더 건전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은 결코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성장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박근혜의 국가 유익을 덮고 반사 이익을 얻어 인기연합작전으로 정권을 유지시키겠다는 거짓말의 원조를 대항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있어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애국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을 걷어버리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넓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오늘 그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그 담당 과장하고 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에 기자들에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자 작성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돌렸다고 했고 당시 기재부로 전화한 청와대 사람이 차영환 비서관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으로 있죠. 이 적자 국채 4조 원 추가 발행 압력을 행사한 당시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이 영변한 자리입니다. 이 차영환 비서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채 발행을 지시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전 정부의 그 흠집내기를 위한 음해성 관계였는가? 아니면은 청와대 비서관이 정무주관 부서에 관여하고 지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청와대 황관들이 정통 관료에 지시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지, 이는 엄연한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무법천지로 자행되고 있는 국가 주요 대사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복마전을 볼 수가 없지만 이번 일과 같이 죄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행행됐다는 것이 아연합니다. 이 사건은 신재민 사무관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 그냥 넘어갈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는 본연의 집사일만 충실하면 됩니다. 국가정책에 감나하라 변하라 하면은 국법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때문에 차경안을 의법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같이 그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로 1년 넘게 미궁에 빠져있던 기재부의 국고채 조기 상환 취소 사건에 대한 윤곽이 지금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당시에 일부 기관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아마 상당한 평가 손실을 봤을 텐데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세수가 호황인데 말이죠. 왜 국채 발행 압력을 행사해야 했는지 그 배경과 신재민 사무관의 당시 동선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실체적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수 호황은 전 정부에서 경제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이 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기 위한 전형적인 좌파 분배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문 정부의 경제관념이 얼마나 알갱이가 없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신재민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말에 기재부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쳐서 심지어 나라비철 갚을 여력까지 생겼는데도 거꾸로 나라비철 더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 여부는 경제당국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이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드는 겁니다.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비록 미수에 거쳤지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도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휴대폰 예전에 찍은 보고서 등 그런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관부와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죠. 세금이 더 거쳤는데 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2017년도 세수 호조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 원 정도 나라빚을 조기에 상환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12월에는 5천억으로 급감했고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보, 담당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경제부총리에게 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것은 김동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기 연장 이런 통상적인 4조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를 하니까 김동연이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심하게 야단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수 박사도 이 김동연 부총리한테 심하게 지금 야단을 친 겁니다. 발행 한도가 8조 원 넘게 남아있던 그런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을 다시 보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김동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참 김동연이 참 나쁜 인간이었다. 참 김동수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첫째가 정권 말에 대비해서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데 정권 교체 연도에 이 비율이 줄어들면은 나중에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 국가 채무 대비 비율을 늘려놔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렇지만은 담당 국장이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1,000억이 넘는 이자 비용을 낼 수는 없다고 김동연을 설득을 해서 발행을 막았다 이겁니다. 참 김동연이 정말 이거 화나게 만듭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서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니까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기재부가 끝까지 못해가지고 국채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신재미 사무관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더 거친 세금이 23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23조 원. 그런데 정권 말 자금 필요하고 박근혜 정권 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은 이거는 국정농단이죠. 어떻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 경위를 모두 샅샅이 밝혀야 합니다. 또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짓과 현실적 결과가 국정농간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대한만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도 이거 정말 제도적 보완책 이런 걸 좀 강구해야 할 겁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인 이 정권의 이낙연 총리 지금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둥이 닥치고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개구리들이 기둥을 파먹어 들어가고 있고 철밥통 공직자들이 이실직고가 나오는데 꿀에 절인 무마냥 제발 밥값들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골이면서 납부한 혈세가 아깝고 통탕스럽소이다. 이 썩어 빠진 정권이 국민을 속여 불량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신재민 사무관을 지금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던 그런 놈들은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합니까? 세수가 더 거쳐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부채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세금 2천억씩 더 써야 했던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있을 수 없어서 사표 터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국목을 먹고 있는 그런 국가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신재민 사무관이 사표 던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비밀 누설은 무슨 비밀 누설입니까?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만능주의가 정통 행정 관료를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과 국민을 위한 행정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선조직에 따라 주관부처 정통 행정관료의 축적된 기술성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이놈의 그 청와대 안관들이 국가정책에 관여할 일이 아니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정식 개통이 아닌 청와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각 부처는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청와대 내관들은 집사일이나 충실히 하고 국가정책은 명실상부한 국가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과 정통 행정관료가 머리 맞대고 국가정책 수립하고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은 정치에 휘둘려 정책이 엇나가고 국민만 괴롭습니다. 여권제나 정실주의 가감이 폐기돼야 합니다.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젊은 사무관의 희생이 정상적인 나라, 정치 꼼수가 없는 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좌파 도적들을 몰아내는 길은 이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젊은 공직자와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촛불을 들었던 이 젊은 사람이 공직사회의 권력 신여 부분을 당당하게 세상에 밝힌 점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선언이라는 것이죠. 군에 안 가겠다고 양심선언은 국민의 3대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이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통치권자와 임종석 요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죠. 양심선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좀 깊이 반성하고 인적교체 전부 단행해야 합니다. 이제 정권 시작 2년도 안 돼서 청와대 기재부 사무관의 고발은 정권 말기나 레임덕 시작 후에 발생되는 현상임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그런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그들을 검찰에 맡겨가지고 입막을 생각 말고 원래 공약대로 정치하면 될 일을. 근데 이 주사파 정권이 뭔 경험이 있어야죠. 신재민 사무관의 말이 가짜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닙니다. 가짜니까. 그 말이 진짜라면 내부자 고발이죠. 신재민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러니까 4조의 그런 부정을 고발했으니까 적어도 10% 4천원 너무 비싼가요? 너무 많은가요? 이 정도 포상금을 줘야 마땅한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1%만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삼성 내부 직원이 고발하면은 내부자 고발이라면 칭찬하는 인위 정부가 그를 잡아먹듯 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엉터리 제보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김대업은 의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삼류 인생 고용태도 의인인데 행정고시 출신의 순수한 의도로 제보로 한 의인 중의 의인을 미꾸라지 사천점으로 여기는 너희들은 참 인간 말종입니다. 어서 선택적으로 농축우라lum으로 칵테일이나 만들어 자시고 지구상에서 멸종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드립니다. 행시 출신에다가 기재부 공무원이면
50대 중반까지 거의 보장된 직장인데 이걸 박차고 나온 사람에게 돈을 벌기 위해 어쩌고 하면서 인격살인에 들어가는 좌파들의 행태를 그들의 평상시 당위적 언동과 언동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들이 위선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좌파 전체주의 공포 분위기에서 이런 공무원이 나온 점은 보수에 희망적이거나 본인이 밝혔듯이 대통령 선거 때 지금 더불당 여당을 찍었고 문재인을 찍었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모여있다는 세종시, 이 세종시 지금 국회가 누굽니까?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이 세종시 국회가 이해찬인 것을 보면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썩어 빠진 이 나라를 정의란 무엇인가를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 김대엽도 의인으로 떠받들고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한답시고 고용태를 감추고 싸고 돌던 위인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의혹이 생기자 제보자가 갑자기 미꾸라지가 되고 뭘 모르고 폭로한 철부지가 되니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씨 대권 후보 시절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마음 놓고 제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저께 국회에 나온 조국이는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놈 마냥 기고만장이고 그리고 그 인간을 보호하던 더불당 의원들은 운동권 시절 갈고 닦던 악다구니 투쟁 솜씨로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예, 이 나라의 운동권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만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하든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족속들은 단체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불과 10년 전에 회족으로 몰려 코를 땅에 쳐박고 다니던 그런 시절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을 넘어 50년을 집권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정말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똥을 너희들 말고 누가 다 치우겠습니까? 이 과거 좌파들의 경로하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죽이야지. 예, 힘없고 물로 빠진 횃불당 국회들을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검찰이 나서 줄리도 만무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 KBS 한번 보세요. 어제 그 김정은 신년사를 말이지 생중계하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독일도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돌출 사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KBS 국가 공영방송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갖다가 생중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관련 법규를 찾아서 반드시 이 보도본부장하고 KBS 사장 그리고 담당 책임자 고발 조치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재민 사무관 기자회견이 문재인의 신년사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력 1순위가 김정은이고 두 번째가 신재민 그리고 다음 저 언저리 끝에 문재인 신년사가 될는지 정말 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파주 박사님께서 이 신재민 사무관 관련돼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정리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6KTV님, 아까 후원하셨는데, 하루살이님 후원하시죠?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이 활발합니다. 야. 이거 참,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참. 정순영님 오셨습니다.